경제 신문을 읽어줘. 8월 21일부터 23년 8월 25일까지. 부동산. 지방 집값도 바닥 찍었다. 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 1년 3개월 만에 상승 전환. 전국 집값 바닥론 힘실려. 부동산원 하반기 공급 안정 역점.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방 아파트 전세 가격도 하락세를 멈추는 등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된 아파트 시장 온기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률 0.02%를 기록했다. 전주 0%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 5월 첫 주 조사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변동률 0.07%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6주 연속 상승 중이다. 원장관은 하반기 공급 시그널의 한 예로 뉴홈 공공분양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새 공공분양 모델로 5년간 매년 10만 가구의 공급이 계획돼 있다. 그는 민간의 공급이 부족하면 저희가 더 늘릴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대해 임기 내 확실히 성과를 내겠다고 하겠다고 했다. 다음 중국발 부동산안 위기, 미국의 영향 적을 듯, 반등의 열쇠는 금리, 미국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우려, 대출 금리도 오르며 시장 싸늘, 일각에선 저가 매입 기회로 판단, 펀드 조성의 상업용 건물 투자, 9월 FOMC 결과 눈여겨봐야. 글로벌 경제는 모두가 함께 걷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각자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맞는가? 뜻이 맞는 국가들을 함께 하고자 할 것이지만 각국의 이익에 따라서 그 조합은 매일매일 변경되고 있다. 커플링과 디커플링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편에 줄을 세우며 세력을 늘려가고자 한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후나 인플레이션 등 이슈에 대해서는 함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특정 분야, 특히 안보 분야에 대해선 중국과의 협력보다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디리스킹을 이야기했다. 이처럼 패권국을 다투는 입장에서는 커플링과 디커플링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다. 잠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보겠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인민은행이 중국의 부동산발 불안감에 지난 21일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을 3.45%로 0.1%포인트 인하했다. 5년 만기 LPR은 4.2%로 기존금리를 유지했다. 금리를 인하 동결한 배경에는 부동산과 금융업계의 기업 디폴트 위기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 정책을 펼친 것이다. 최근 미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인 소차이나는 세금을 미납했다. 소차이나는 주로 사무용 빌딩에 집중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세계 오피스 상권이 무너지면서 소차이나 역시 직격탄을 맞고 세금 미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소차이나는 토지 부가가치와 연체료 등으로 약 20억 위안을 체납했다. 3,600억 원. 중국발 부동산 위기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금리가 인하되면 자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로 가득 찰 것이고 바로 상승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우세한 입장이다. 미국 부동산 전망을 예측할 때 중국 부동산 기사보다 9월 FOMC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미국 중소은행에 대한 신용 강등도 어두운 미국 부동산 상황의 한 면을 보여준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위험이 크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소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과 추가적인 하향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돌아온 킹달러 곧버스 베팅 외환 개미 비명 달러 약세 예상한 투자자들 인버스 2배 대거 매수했지만 이달에만 10% 이상 손실 N ETF 올해 마이너스 9% 수익률 달러 가치가 최근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자 달러 약세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막바지라는 판단에 개인들이 달러 곧버스를 상품을 대거 매수했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의 경제 지표 선전 등으로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반등을 노리고 관련 상품 비중을 확대한 외환 개미 역시 계속되는 엔화 약세에 따라 손실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달러당 원화값은 3개월 만에 다시 1340원 선을 내주며 올해 최저점인 1343원을 위협받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자산에 투자하는 ETF라 해도 환노출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갈렸다. 환노출 ETF는 최근 미국 주가 지수 하락세에도 달러 강세에 힘입어 수익률을 만회했지만 환헤지형 ETF는 기초자산 하락률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진 것이다.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과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 데 있다.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 위기가 커지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원화 가격이 하락했다. 더불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매파적 방침이 16일 현지 시간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락이 확인되자 채권금리가 급등했고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준의 긴축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러 곧버스 투자자들이 판단이 빗나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달러 강세가 지나쳤다는 심리적 공감대 역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엔화 가치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엔테크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엔화당 원화값이 2015년 이후 8년 만에 800원대를 기록하면서 저렴해졌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일본은행 BOJ는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역대급 엔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금융 완화 기조가 하반기에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엔화값 반등을 노리는 엔테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엔화값 하락이 계속되며 타이거 엔 선물 연초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9.3%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일본은행이 성급한 정책 전환에 대해 부작용을 강조하는 등 완화적인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통화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스마일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세계 경제가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저기 안전자산인 달러에 많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고 또 그 반대쪽에 불황이더라도 세계 경제가 불황하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가 호황이거나 그러면은 또 달러 가치가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망이 짧게 진 개미들 초단기채로 몰려갔네. 장기채보다 금리 매력 높아져 한 달 전보다 매수 규모 늘리며 사학개미, 초단기채 비중 높여 파킹형 상품 금리 ETF도 인기. 최근 미국 장기채 금리가 단기간 치솟으면서 채권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매매 차익을 노리고 장기채를 대거 사들였지만 요즘에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으려는 만큼 만기 3개월 미만의 초단기채로 글로벌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최근 23일 ETF 닷컴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성장지수 펀드 ETF 시장에서 초단기채 ETF 상품에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기 3개월 미만의 채권에 투자하는 iShares 3개월 미만 국채 SGOV ETF에 한 달 동안 자금 16억 달러가 들어갔다. 만기 1에서 3개월 단기채에 투자하는 SPDR 블룸버그 1에서 3개월 T-bill ETF에도 자금 11억 3,446만 달러가 몰렸다. 그 밖에 골드만삭스 1년 미만 채권과 미국 채권 3개월 빌 ETF에 각각 4억 2,743만 달러, 3억 1,912만 달러가 들어왔다. 반면 같은 기간 대표적 장기채 상품인 iShares 20년 이상 국채 ETF의 자금 유입액은 3억 3,655만 달러에 불과했다. 국내 서학개미들도 초단기채 비중이 높이고 있다. 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큰 편인데 금리 하락 시 단기채에 비해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중금리가 상승할 때 금리 레벨에 따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기채 투자 매력이 장기채보다 높아진다. 장기채보다 높은 금리에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르거나 주식을 조정받을 때 단기채와 머니마켓 펀드에 자금을 넣어두고 향후 주식 장기채 저가 매수에 나서려는 투자 수요가 많은 편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MMF를 비롯해 단기채에 자금이 몰리는 건 상반기 주가 상승으로 인해 현재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정적으로 5%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 많은 투자자가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까지 급등했지만 미국 3년율물 국채금리는 올해 4월 고점 대비 오히려 내렸다. 4분기에는 단기채를 중심으로 채권 투자 기회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장기금리 상승 하락 여력에 모두 크지 않다면 장기채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하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음 종합명 고금리 길어진다. 미국 MMF의 뭉칫돈 지난주 신규 유입 360억 달러 주간 집계 규모 3개월 내 최대 개인 투자 자금도 25% 급증 미국 경제 강세 유지 전망 반영.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미국 국채금리가 연일 치솟자 주로 초단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워렌 버핏도 여기 많이 투자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금리에 민감한 주식 채권 시장이 최근 얼어붙은 가운데 고금리로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MMF의 장점이 투자자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자료에 따르면 개인이 주로 투자하는 소매 MMF 자금도 올해 25% 이상 급증한 1조 5천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MMF는 미국 초단기 국채 등 우량 단기채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의 일종이다. 투자자 측에는 은행 계좌처럼 여유 현금을 예치하고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MF로 뭉칫돈이 몰리는 배경에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있다.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현재 5.5%에 달하는 기준금리를 한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 실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 시장의 기대가 옅어지자 미국 국채금리는 폭등했다. 시장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8일 4.251%를 기록해 2008년 이후 최고치에 근접한 상태다. 1년물 이하 초단기 국채금리도 5.3에서 5.5%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끌어냈던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뭉칫돈이 마구 쏟아지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MMF의 매력도 높아졌다. 장기채와 달리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초단기 국채는 만기일이 빨리 돌아오는 만큼 고금리에 대한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다음 중국 상업용 부동산으로 위기 번지는데 파격 부양카드 못 꺼내. 주담대 기준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동결. 부동산 개발사 소차이나 건물 부가세 대출이자 연체. 중국 당국 뼈 깎는 구조조정 시사. 위안화 약세 대출 자본 유출 우려. 1년 만기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부동산 기반 40년 호황 끝나. 21일 중국인민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 LPR 결정은 중국 경제가 처한 딜레마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5년 만기 LPR의 동결이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한 직후 5년 만기 금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다. 5년 만기 LPR은 중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인민은행이 5년 만기 LPR을 인하하지 않는 것을 두고 중국 정부는 무리하게 부동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 업체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높아지고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인민은행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출 금리를 크게 낮추면 부동산 시장에 반짝 온기를 돌게 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과거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시장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민은행이 일반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면은 1년 만기 LPR을 시장 예상치 0.015%보다 낮은 0.1%만 인하하는 것도 중국 당국이 처한 딜레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25에서 5.5%까지 올리면서 10년물 미국 국채와 중국 국채 간 금리 격차는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올해 들어 5%가량 하락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향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계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대규모 중부동산 개발에 기반한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며 평가도 제기됐다. 중국이 경제 위기로 인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부동산 등으로 중국 봄이 끝났다며 위기에 몰린 시진핑 주석이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중국이 대외 문제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중국 기업 매출 영업이익 동반 하락, 글로벌 IB 성장 전망 줄 하향. 10개국 기업 매출 17% 뛰는데 중국만 1% 줄어 영업이익 마이너스 6%. 부동산 위기 국내 영향 적지만 중국 기업 실적 악화 수출의 부담. 추경호 중국 상황 예의주시 9월부터 무역수지 흑자 전환. 최근 중국 부동산발 위기가 금융권 실물 경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중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안간 힘을 쏟고 있지만 최근 위태위태한 실물 경제 상황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중국에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칭 공장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거점으로 지금 한 5개 정도의 중국의 공장이 있는데 2개만 남기고 한 3개를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생산 능력이 한 165만 대 현대차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한 25만 대인가? 그 정도밖에 판매가 되지 않아서 남은 것도 굳이 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점점 중국에서 현차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많이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